자, 전 시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오브 인스턴스,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가 프리미티브 멤버 변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인스턴스를 멤버로 가질 때 그 인스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퍼티 구문에서 리테인 옵션을 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프로퍼티를 안 쓰고 처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터, 우리가 오브젝트에 커먼 오브젝트, 그러니까 마이 오브젝트에다가 커먼 오브젝트를 할당을 해줄 때 세터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릴리즈를 먼저 해주고 리테인을 해버리면 안 된다. 왜? 만약에 여기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게 5라는 이 값이 실제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세팅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착오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팅해 줘야 될 인스턴스가 이건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이미 리테인 하고 있는 인스턴스와 같더라. 그렇게 해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릴리즈를 먼저 해줘 버리면, 릴리즈를 먼저 해줘 버리고 여기서 다시 리테인을 해버리면, 예, 이미 소유 개수가 1인 경우에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이 되는, 다시 1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선 한번 0으로 떨어지면은 경우에 따라선 바로 디얼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세터는 순서를 파라미터 넘어온 걸 먼저 리테인을 해주고 일단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릴리즈 해주는 순서로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 만약에 설마 O와 OBJ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 리테인을 해줘 버리면 현재 리테인 카운터가 1이라고 할게요. 1일 때 이렇게 리테인을 해줘 버리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OBJ나 O나 똑같은 값이니까 릴리즈를 해줘 버리면 다시 1로 떨어집니다. 즉 처음과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전형적인 세터의 예제가 있는데 세터의 예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저희가 예제에서 썼던 리테인을 먼저 해주고 릴리즈를 해주는 방식. 다음에 뭐 릴리즈를 먼저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OBJ와 이 넘어온 인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릴리즈를 먼저 해주고 리테인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리테인을 해준 결과를 OBJ로 설정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르니까.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if문도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를 제 책에서는 기본적인 예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디얼록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프로퍼티에서 리테인 옵션을 써준다고 해도 디얼록과 이니트에는 일일이 이렇게 릴리즈를 해주고 또 리테인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니트 뭐뭐뭐, 우리 init with object, init with str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잖아요. 이거는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 제가 자기의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호출합니다. mrc, arc 모두 alloc init 이런 형태로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retain, release. 그래서 이거는 오버라이드나 재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우리가 재정의할 수 없어요. 오너십 관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MRC에서만 사용합니다. 원래 ARC에서 릴리즈나 리테인을 쓰면 에러가 났는데 이번에 엑스코드 버전업 되면서 또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러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원인을 찾아봐야 됐고, 이 릴리즈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엑스코드에. 근데 그거 다 공부하기도 그렇고 일단 하여튼 말 안 하고 얘기하지도 않고 공표하지도 않고 하여튼 바꾸기는,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바꾸기는 하여튼 애플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자, 디얼록은 제가 아까 재정의했죠. 즉 사용자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호출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디얼록을 할 때는 기존에 셀프가 참조하는 오너십을 소유한 인스턴스의 오너십을 해제합니다. 즉 릴리즈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오너십을 해제할 때는 릴리즈를 사용한다. 디얼록 우리가 호출해서는 큰일 나겠죠.
자, 추가로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슈퍼의 디얼로그를 한다. 자, 느낌 오시죠? 이니트와 반대 순서입니다. 이니트는 일단 슈퍼의 이니트를 먼저 돌리고 내 걸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내 거를 다 처리해주고 나서 슈퍼의 디얼로그를 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프로퍼티와 그 신서사이저 구문을 써가지고 간소화하는 예제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에서 리테인 옵션을 써야지 만약에 어사인을 썼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실행이 중단된다. 우리 아까 해봤죠? 예제에서.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퍼티에 어사인 옵션을 썼을 때 오류 실행 결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너십을 획득하는 방법, 얼록이다. 얼록 해주면은 리테인 카운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카피. 여기서 카피는 우리가 직접 부를 수도 있지만 프로퍼티 구문을 써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퍼티에 카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구문을 부를 때도 리테인 오너십이 획득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얼록, 카피, 그 다음에 이미 남이 만들어 놨을 때는 리테인 해가지고 오너십을 획득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원을 할당할 때 데드락을 교착 상태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무한 루프, 이제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호출 안 했을 때 무한 루프 형성되는 거 보셨죠? 무한 루프 이게 막 형성되다가 스택 오버프로 에러 났는데, 자, 비슷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차로에서 교착되는 이런 상태가 소유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인스턴스가 B를 소유하고 있고, 다음에 이 B라는 인스턴스가 C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C 인스턴스가 A 인스턴스를 또 소유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될 때 릴리즈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팅해 버려서 릴리즈 동작을 하게 되면은 무한 루프가 형성되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유발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리커시브 오너십이라는 거에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 서로 이렇게 리커시브 하다는 거는 재규 호출,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리커시브 구문이 있는데, 이 구문을 잘못 사용했을 때, 즉 소유권이 리커시브하게 가질 때, 그럴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재기적 오너십을 가질 수 있는 마이 클래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마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A, B, C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재규적 오너십, 즉 나의 인스턴스는 나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오너십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예제에서 얘기로 따지자면은 마이 오브젝트와 다음에 커먼 오브젝트의 차이가 없이 전부 마이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서 마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다른 마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오브젝티브 C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인스턴스가 이렇게 재기적으로 오너십을 가질 때, 자, 여기 첫 번째 요게 없다면, 자, 펜을 들고요. 첫 번째 요 오너십이 이렇게 체결이 안 됐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오너십만 체결이 돼 있다면 A는 B에 소유되는, 즉 B는 A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리테인해서 가지고 있는 요 인스턴스일 땐, 그리고 이 인스턴스들은 서로 같은 클래스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오너십이 서로 꼬였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죠. 예. 이런 에러가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날 떠들어 봐야 예제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